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근데 점프를 윌 체인벌린과 하는데 따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도 불태우고 멜로 커리어도 불태우게 되는 거죠. 젤런 로즈, 잭 랜돌프, 자말 크로포드, 필 잭슨은 못질 안 하고 약간 스테이플러를 꽂는 게 이제 소리 안 나게 근데 제가 농구를 거의 그때 처음 보는데 다른 팀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 이야기를 아주 맛있게 맛나게 구워드리는 느 바베큐,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또 가족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은길 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지난 딱 3회 출연에 느 바베큐 가족들을 홀딱 뒤집어 놓은 오늘 여명근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일 좋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뉴페이스입니다. 농구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5만 구독자가 훌쩍 넘는 채널 운영하고 계신 더블 드리블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떨리는데 자신감 있게 놀다 가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피예요. 아이, 제일 잘 생겼어. 네, 방송에 이게 평균 외모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상향적으로 됐어요. 지금까지 좀 칙칙했었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 이후에 면접을 좀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제가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이제 좀 다시 끌어올려야지 이제 또. 아니 지난번에 그 우리 염 기자 왔다 가니까 댓글에 야 네네. 원고 하나도 없이 어쩜 저렇게 그냥 술술술 30개 팀 다 얘기하는지 정말 신기하다 이랬거든요. 네.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오늘의 NBA 프리뷰를 쓰던 시기라서 이제 아하.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던 시기고, 지금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그대로 대답을 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제 채널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네. 제 오늘의 NBA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11월 30일까지 이제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거나 프리미엄 컨텐츠를 검색하시면은 뭐 오늘의 NBA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쿠폰이 있으니까 쿠폰 클릭하시고 또 이제 결제를 하시면은 쿠폰 적용 하시면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오늘의 NBA 화이팅. 하루 10개, 15개 다 합니다.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느바베큐 팬들이 염 기자 보면서 시원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점 같아요. 거침이 없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보스턴을 딱 쫙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디 감히 뉴욕이 경상을? 여러분, 제가 보스턴 팬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심지어 데리 화이트랑 헷갈릴까봐 두 권을 쓰고 왔어. 아니, 뭐 이거 벗고 나오면 화이트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쓰고 왔어요. 테이텀 하려고. 데이트 하려고. 네. 어쨌든 저는 보스턴 팬이 아니고요. 롯데 팬도 아니고 T1 팬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페이커. 조단도 못 비비고 메시도 못 비비는 우리 페이커 팬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NBA는 특정 팀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저 보스턴 얘기를 주로 하실 거예요. 네. 우리 더블 드리블님이 앞에서 지금 살짝 이 귀에 좀 있어. 눌린 거 아니야? 워낙 근데 거물이시니까. 저는 보스턴 팬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마주한 느낌이. 사실 어릴 적부터 이제 동경하던 분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 긴장되거든요. 예. 긴장을 빨리 좀 떨쳐내고 이런 토론을 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최현 두 분 얘기 재밌겠죠 오늘? 예, 저는 사실 오늘 올 때 둘이 싸우는 거 구경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썸네일에 약간 프로모션이 그렇게 나왔거든. 더블더블이나 약간 이제 M&A 그쪽처럼. 예. 그래서 제가 좀 그쪽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굳이 뭐 좋은 얘기보다는 좀 즐거운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뉴욕 가면 또. 팬분들이 더 그거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머리채만 안 잡았다 뿐이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머리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라고 두 건 쓰고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방송이 인신공격하면 안 돼. 팩트로 패야지. 이게 뭐 두 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 앞에 더 준비하셨어요. 제가 데이터 쫙 좀 준비를 정리해가지고.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지를 입었어요. 그죠? 우리 최현은 뉴욕 닉스, 그리고 염 기자와 저는 보스턴. 화이트 아니고 테이텀. 예. 저지 월드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더블 드리블님이 오셨으니까 뉴욕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욕 얘기를 또 하자니 엄청 길어요 또.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서 과거의 뉴욕, 현재의 뉴욕, 미래의 뉴욕,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욕을 빼고 NBA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946년도에 BAA 바스켓볼 애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 음흠. 출발을 했을 때 사실 후발주자였어요 NBA가. 그 전에 뭐 ABL 그리고 뭐 NBL이라는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사실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사실 그 어떤 리그나 어떤 팀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그렇죠. 그 기둥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뉴욕 닉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농구의 메카라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홈으로 쓰는 프로팀이 생겼는데 그보다 더 주목을 받을 팀은 없는 거죠. 예. 그렇지. NBL에는 대부분 다 그 작은 도시에서 있는 팀들이었고 ABL도 여러 팀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뜨내기들이었거든요. 뭐 뉴욕에 있는 팀들도 뉴욕에 있다가 뭐 딴 데 갔다가 아니면 리그에 들어왔다 빠졌다 이런 식이었는데 뉴욕 닉스라는 기둥이 하나 있었고요. 또 보스턴에 보스턴 셀틱스라는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NBA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1946년도에 11개 팀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팀이 3팀밖에 없어요. 보스턴 셀틱스, 뉴욕 닉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아 출범할 때 연고지가 예. 그대로 유지된 팀 3팀. 연고지가 유지된 팀은 2팀밖에 없는 거죠. 골든 그렇죠. 스테이트는 원래 필라델피아인데 그 정도로 유서가 깊은 팀이고 이 팀이 버텨줬기 때문에 저는 NBA가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팀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뭐 NBA 스타들 예전에도 보면 마이클 조던이라던가 뭐 코비 브라이언트나 이런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었던 곳이 바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상징적인 곳이죠. 그래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항상 보면은 슈퍼스타 등용문이라고 했죠. 아. 그 구장 레코드도 사실 다 원정 선수들이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타팀 선수들도 MSG에 서면은 이제 자신감이 끌어오르는 거죠. 거기 여기서 섰다는 것 자체가 네, 한번 보여주겠다. 아.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자체가 다른 거네 그냥. 2주일 동안 50점 선수가 3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다음에 누가 나올까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막 번갈아가면서 50점 서로 넣고. 그러니까 네. 뉴욕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추억인데 예, 하지만 상대 팀들에게는 좋은 거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최다 득점은 우리 멜로가 있습니다. 도난맨 잊지 마세요. 제가 그거는 도난맨 나중에 얘기할 건데 아주 뉴욕이 중심이었습니다. 뉴욕은 지금까지 구단 역사로 보면 우승 준우승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우승을 2번 했고요. 그게 다 70년도, 73년도,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 전성기라고 보면 되고요. 오래전이네. 준우승은 50년대에 3번, 그리고 94년, 99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승한 지가 꽤 오래됐네. 그렇죠. 예. 이게 NBA 역사상 그 3번째로 긴 우승을 못한 아마 그 앞에 기록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있을 거고 아마 네. 신센스 로얄스가 거의 50년대 우승하고 못했죠. 51년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51년도 아마 했고. 애틀란타일 거고 세인트루이스 호크스타고. 맞아요. 예. 58년도에 우승을 했고 거의 네. 못했고 그다음에 73년 이후에 못한 뉴욕 닉스. 근데 그 전에 사실 미러키가 있었는데 미러키가 최근에 미러키는 우승을 네.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NBA의 인기가 좀 더 높아지려면 뉴욕이 좀 우승을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승은 못해도 우승권에 이렇게 근접은 해야 있어주면 되잖아. 그렇죠. 어. 네, 좋죠. 왜? 최근에 우승권은 아니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는 권에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좀 더 잘해야 되겠네. 어쨌든 자 우리 더블 드리블님, 네. 뉴욕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앞에서 많이 좋은 얘기들 해주셨지만 예. 제 생각에 이 뉴욕 닉스를 응원하는 팬들은 이 팀이 잘해서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안쓰럽잖아요. 2000년 이후로 우승도 없고 준우승도 없고 73년 이후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준우승을 했지 99년도에 벌써 99년도에 준우승.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제가 타 종목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리버풀 이런 팀들 보면은 짠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연민, 동정 이런 걸 끌리는 사람들이 2010년대 후반 저 나이대에서는 뉴욕을 응원하는 팬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몇만 명의 시청자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2명이라도 뉴욕의 팬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뉴욕의 암흑기를 근래에도 암흑기를 보내다가 랜들이라는 이제 스타를 영입하면서 이제 다시 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랜들이 좀 쫓겨나다시피 나갔지만은 참 애틋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랜들이 이제 루징 팀에서 이제 팀을 좀 가능성 있게 바꿔준 선수고 네. 사실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이제 어린 선수도 잘 이끌고 또 라커룸 리더로서 활약도 했지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뉴욕 역사에 이름을 남길 선수라고 생각하고 애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뉴욕 닉스를 빛냈던 스타급 선수를 좀 언급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연. 두 분이 아무래도 고대 선수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저는 고대 전문이기 때문에 고대 담당? 선수를. 너무 기대돼요. 근데 너무 고대 선수를 또 하면은 모르실 것 같아서 뭐또 우승 시즌. 당시 80년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를
3명만 골라왔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윌리스 리드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윌리스 리드. 70년대 우승할 때 그 상대가 LA 레이커스였습니다. 네. LA 레이커스에는 당시에는 엘진 베일러, 제리 웨스트 그리고 윌트 체인버린이라는 뭐 역사상 최고의 빅3가 버티고 있었죠. 아, 팀과의 벌써 슬퍼지네요. 레이커스 얘기 나오니까 그때. 5차전에서 중간에 다칩니다. 무릎을 다칩니다. 네. 그러면서 5차전을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은 107대 101로 이겼어요. 빌 브래들리의 그 작전에 의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지만 6차전에서 윌트 체인버린에게 폭격을 당합니다. 45득점에 아마 27리바운드가 허용하면서 완패를 당했어요. 거의 한 20몇 점 차. 7차전은 뉴욕에서 와서 하는데 누가 봐도 힘들다. 윌트 체인버린이 막을 선수가 없다. 다쳤으니까. 신장도 그만한 선수도 없고 막을 수 있는 체중이 있는 선수도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경기 직전까지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프닝을 해설자하고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윌리스 리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호. 그게 아주 굉장한 등장이었거든요. 그 아나운서가 막 두 개 오프닝을 따다가 룩 리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들어오더라도 이 선수가 뛸 것이냐 안 뛸 것이냐 그렇지. 모르죠. 뛰더라도 이 선수가 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모르는 상태잖아요.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근데 점프를 윌트 체인버린과 하는데 따냅니다. 와우. 그 무릎 상태로. 거기서 일단 사람들은 충격이었겠죠. 그래도 근데 그러면 쩔뚝거리면서 뛰어요. 쩔뚝하면서 넘어와서 중거리를 하나 딱 넣어요. 아하. 그러니까 상대에서는 윌리스 리드가 제대로 뛰는구나 하면서 충격에 패닉이 빠진 거죠. 그래서 윌트 체인버린 제대로 못 뜁니다. 그리고 3번 더 중거리를 넣습니다. 어허. 근데 그게 다였어요. 4점만 넣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뉴욕은 완전히 분위기가 올라서 그렇지. 그날 경기에서 아마 그 월트 프레이저가 37득점에 16어시스트인가 기록하면서 결국은 LA 레이커스를 꺾고 최초의 우승을 달성을 해요. 근데 이때 결국은 파이널 MVP도 윌리스 리드가 탔고 당시 MVP도 정규 시즌 MVP도 탔고 올스타 MVP도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욕의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별명 자체가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득점은 4점에 그쳤지만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갔네요. 그렇죠. 우리가 윌트 체인버린을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윌트 체인버린 상대로 점포를 따내고 심지어 대단하네. 중거리에서 2개를 넣어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은 거죠. 거기서 윌트 체인버린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 스포츠에서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게 딱 그런 거죠. 그렇죠. 딱 모멘텀을 만들어준 거죠. 점포를 못 따고 중거리에서 놓쳤으면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 4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언급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그다음에 그 선수가 역시 우승할 때 아까 말한 결승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월트 프레이저. 이 두 선수가 오면서 사실은 그 뉴욕이 그 암흑기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60년대 중반에 두 선수를 뽑게 되거든요. 월트 프레이저는 장신이면서도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196cm의 포인트 가드였는데 득점력도 좋고 패스도 어느 정도 하고 리바운드도 되고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아주 필요한 선수였죠.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선수였습니다. 옷도 잘 입고 스타일리시하다. 여기 그 구렛나루가 굉장히 멋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GQ 모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뉴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단골 손님으로 나옵니다. 워낙 멋있기 때문에. 보는 맛이 또 있네. 네, 그렇죠. 또 요즘도 현지 해설진에서 이제 해설하고 계시죠. 또 네. 오시면은 보통 해설진들이 이제 머리도 이제 다듬고 이게 좀 타이에 슈트를 입고 오는데 그분은 항상 번쩍번쩍하는 그 무대 의상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도 되게 자상하셔. 그리고 지금 해설하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트 프레이저는 나는 체인벌린도 뛰어봤고 빌 러셀도 뛰어봤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씩 방송에 해주세요. 재밌겠다. 우리 때는 말이야 그랬었지라면서 하는데 그런 해설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프레이저 말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해설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서는 할 수 있지만 겪어본 눈으로 사람은 보신 없으니까. 분이니까. 오, 멋있네. 그리고 월트 프레이저가 나중에 얼 몰로라는 선수가 오면서 같이 뛰는데 얼 몰로는 또 별명이 블랙 지저스, 펄 이런 선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거리 농구 스타일의 선수였어요. 두 선수가 같이 백코트를 이루는데 별명이 롤스로이스 백코트였습니다. 하도 화려해서. 굉장히 보기 좋은 장래 최고의 백코트였죠. 그래서 결국은 우승을 차지를 했고 뉴욕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였죠. 지금 해설하고 있고요. 네. 그 해설도 어떻게 보면 힙합 문화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힙합적인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쉐이킹 앤 베이킹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자이브 앤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추는 해설을 하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또 준 거죠. 그 뉴욕 경기를 해설하다 보면은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월트 프레이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음. 이 플레이는 조금 아쉬웠어요. 허허허 이러면서 이게 연륜이 묻어나는 거죠. 인간미가 좀 있는 네네. 그런 그죠? 막 에디 커리 이런 거 때리고 싶은데 막 있으면은 월드 프레이저는 저 친구 살이 많이 쪘군요. 허허허 이러면서 이거 넘어가요. 되게 자유로우셔. 자,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할 네. 선수는 빌 브래들리입니다. 빌 브래들리는 그 1965년도에 그 대학농구에서 3위 팀에서 MOP를 탄 선수예요. 3위 팀, 우승팀, 준우승팀도 아니고 3위 팀인데 MOP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준결승에서 45점, 결승전에서 58점 넣습니다. 그 3, 4위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MOP가 갔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고, 사실 뉴욕이 이 선수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프린스턴 대학과 뉴욕이 거리가 좀 있는데 지역 연고로 뽑았습니다. 그걸 뉴욕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지역 연고로 집어넣으면서 프린스턴을 뽑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게 사실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상당히 유명하죠. 원래는 듀크 대학을 입학을 했다가 내가 정치인이 꿈이기 때문에 공부를 재수를 해서 프린스턴을 가야 되겠다 해서 프린스턴을 갔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을 졸업한 다음에 NBA 드래프트를 받았지만은 로즈 장학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학금 있잖아요. 그걸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석사를 하고 2년 있다가 NBA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때 듀크를 갔으면 우리 최 의원이 지금 얘기 안 했겠지. 그때 별로 듀크 잘하지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와서 뭐 사실 뉴욕에 뭐 올스타 한 번 뽑혔었고 뭐 엄청난 영향을 남긴 건 아닌데 워낙 정치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뉴욕의 명예전당에 가는 선수는 다 이 사람이 추천을 하면은 거의 다 한 번에 다 명예전당에 올라가는 되고요. 그 뉴저지주 상원의원을 오랫동안 지냈고 그리고 2000년도에 엘고어와 함께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갔었고 그때 돌풍을 일으켰지만은 아쉽게 사임을 하면서 엘고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바가 있었죠. 정치적 거물이 될 뻔했네. 그렇죠. 농구 선수로보다. 거물이죠. 상원의원을 했으니까 뉴저지주 그렇죠. 상원의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때 엘고어도 하버드 대학에서 농구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이비리그 등치가 좋으니까. 농구 선수 출신들의 대결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필 잭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빌 브래들리 그 배지를 달고 경기장에 나왔을 정도로 그 두 선수가 같이 뉴욕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했었고요. 마이클 조단도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마이클 조단도 빌 브래들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거물이었습니다. 요즘도 한 번씩 경기장에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저 염 기자가 얘기할 만한 뉴욕 닉스 출신의 선수들은 일단 저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대전제는 여튼 뉴욕과 엮인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제 대전제를 깔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 또 세계 최고 도시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는 항상 왕은 옹립해야 되고 왕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트 프레이저가 은퇴했습니다. 윌리스 리드가 은퇴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이름부터 왕인 버나드 킹이 등장하죠. 진짜 킹. 네. 이게 버나드 킹이 원래는 뉴저지 출신의 골든스테이트를 거쳐서 뉴욕에 왔는데 근데 뉴욕이 뭐 1980년대 초반 그 70년대 후반에 엄청 잘 나가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이미 필라델피아 그리고 보스턴이 이제 쌍두마차에 미러키, 애틀랜타 이런 팀들이 도전하는 행국이었는데 뉴욕은 조금 뭐 속된 면을 후달렸죠. 하지만 버나드 킹이라는 이 화려한 선수가 뉴욕 유니폼을 입고 뛰면서 이게 프랜차이즈의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제가 이제 좀 적어왔는데 저도 시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83-84 시즌에 올스타 그리고 또 올-NBA 팀 뉴욕의 올-NBA 펄스 팀을 오랫동안 배출하지 못했었어요. 킹 전으로 물론 그 뒤에 유행이 오지만은 근데 그렇게도 하고 또 평균 32.9득점은 뉴욕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입니다. 킹 말고는 누구도 30득점 이상 기록해 본 적이 없어요. 평균. 네, 경기당 평균. 80년대는 원래 좀 득점 뻥튀기가 일어났던 시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킹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볼핸들링이 워낙 화려해서 정말 보는 맛이 있었죠. 그때는 뭐 이미 줄리어스 르빙, 레리 버드 이런 이제 슈퍼스타들이 있어가지고 킹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 서지는 못했지만은 뉴욕에서는 진짜 왕대접 받을 만했죠. 실제로도 이 선수가 나중에 토사구팽 당했지만은 나중에 화해하고 많이 또 대접도 해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불의의 부상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오른발 그리고 무릎 부상을 딛고 복귀를 했는데 아뿔싸 85년 드래프트에서 누가 나옵니까? 패트릭 유잉이 나와버렸어요. 왕관 어디 갔어? 내 왕관
이게 유행이 쓰고 있는 거야 신인이. 물론 좀 얘기도 안 하고. 좀 사가서 왔어요. 조지타운에서 좀 사가서 왔긴 왔었는데 그러니까 킹이 복귀를 했는데 이제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쩝니까 이제 트레이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워싱턴 가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뭐 뉴욕에서의 끝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다 해주는 영국 앨범 킹만 안 해주고 있다. 아하. 이 사람이 좀 이제 사생활이 조금 좀 그렇게 있었는데 좀 마약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좀 이제 화해도 하고 그런데 킹도 30번 영국 앨범 해달라고 브래들리한테 좀 와이러도 좀 찔러주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뉴욕이 원래 연극 결반이 짜요. 좀 짜죠. 50년대 네. 그 3번 3년 연속 준우승했을 때 멤버들이 아무도 명곡 아 그래요? 해리 갤러턴이나 뭐 네. 칼 브라운 명예전당 선수들인데 연극 결반 못 받았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명예전당에 갔는데. 네. 그러니까 버나드 킹도 미농구 명예전당에 허용이 됐어요. 근데 뉴욕은 안 해줘. 좀 왜 그랬을까? 짜죠 그러니까. 많이 짜네요. 네. 그러니까 보스턴은 되게 후하잖아요. 레이커스가 좀 짠 면이 있고 또 미네아폴리스 시절 선수도 안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뉴욕은 레이커스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우승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뉴욕은 우승도 2번밖에 못 해본 애들이 이상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영국 앨범 안 해줘요. 지금 영국 앨범은 누구예요? 뉴욕 영국 연극 앨범? 받은 게 그 70년대 우승했던 네. 지역들 빌 브래들리도 됐고 아까 제가 말한 3명에다가 얼먼로도 아마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감독도 됐어요. 감독 613번이라고 해서 네. 613승을 거둔 그 레드 홀츠만 감독도 됐고 유잉도 됐습니다. 유행은 해줘야죠. 8명이 아마 총 돼 있을 거예요. 8명이 네. 돼 있는데 10번 월드 프레이저, 12번 딕 바렛 이 선수들 73년도 70년도 우승할 때 멤버였고요. 얼먼로, 딕 맥과요. 그리고 윌리스 리드, 데이비드 부셔 역시 70년대 멤버들 그리고 빌 브래들리, 패트릭 유잉, 레드 홀츠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죠. 사람 차별하는 거야? 우린 명문이니까 아무나 안 해준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근데 해줄 만한 선수들의 이름이 보이는데도 그러네. 레이커스는 16번 우승했으니까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 아무나 안 해도 돼. 뉴욕은 2번 우승해놓고 무슨 프라이드야. 좀 좋아요. 쓸데없는데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닌가. 자, 버나드 킹 그렇다 치고. 자, 그럼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친숙한 그 이름. 우리 애국자. 가슴에 오른기를 새기고 있는 목에는 금메달 3개와 동메달 하나까지 매달려 있는 우리 도난맨 카멜로 앤서니의 추억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갑시다. 카멜로 앤서니가 또 뉴욕 선골이에요. 뉴욕 출신에 학교도 다 그쪽에서 나왔고 대학도 시라큐스. 또 우승시키고 또 NBA 왔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덴버에 드래프트 됐지만은 2010년, 11년 이제 넘어갈 때 이제 뉴욕으로 트레이드 되죠. 이게 시작부터 좀 웃겼어. 뉴욕은 분명 본인들의 오브젝트였던 카멜을 취했어요. 근데 트레이드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때 덴버 사장이 마사이 유지리 그 유명한 원나잇 리빙이 일어났죠. 그때 멜로를 데려오면서 보냈던 대가가 윌슨 챈들러, 다니로 갈리날리, 레이몬드 펠튼 그리고 무수히 많은 미래 드래프트 지명권들 그 중 하나가 2016년이죠. 자말 머레이로 치환됐죠. 여튼 그렇게 덴버 좋은 일 시켜주고 멜로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또 사실 멜로는 뉴욕 출신이긴 한데 또 그렇게까지 뉴욕에 가고 싶진 않았어. 이게 사실은 그때 2010년 여름에 그 바나나보트 친구들이 있어요. 르브론, 크리스 폴, 드웨인 웨이드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모이기로 했는데 플루스 멜로만 계약이 1년 더 남은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멜로는 마이애미도 못 가고 덴버는 싫고 뉴욕에서 자기 대접해 주니까 뉴욕 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뉴저지도 데리고 싶었는데 뉴저지는 대론으로 틀었고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또 잘 됐어 또 뉴욕이 와서 뉴욕이 한창 플레이오프를 못 가다가 멜로 영입하고 우리 또 마이크 덴토니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잠깐 반짝였던 아마레 사드마이어 그리고 키드도 데려오고 펠튼도 다시 데려오고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나갑니다. 아마 2012년에는 2라운드까지 갔어요 또 그때. 뉴욕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 나간 게 앨런 휴스턴 말기인 2001년 그 뒤로 처음이었죠. 그래가지고 뉴욕이 난리가 났어요. 막 마이애미 빅3 드와이트 하워드 올랜도 다 덤비라고 폴 조지 다 나오라고. 그래서 폴 조지한테 졌습니다. 2라운드에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멜로가 뉴욕에서 레가시를 쌓고 있는데 제가 대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뉴욕과 엮인 사람들은 다 끝이 좋지 않았다. 이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필 잭슨이 온 거야. 필 잭슨을 상고처를 했죠 뉴욕이.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필 잭슨 와서 우리 좀 다시 재건해달라. 필 잭슨이 시카고,
레이커스에서 얼마나 또 성공적인 신화를 쌓았습니까? 그렇죠. 뉴욕에서 마지막 당신 커리어 마지막 불태워달라.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도 불태우고 멜로 커리어도 불태우게 되는 거죠. 나가라고. 이게 끝이 좋지 않아. 항상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멜로가 숙청을 당하죠. 뉴욕에서. 그때 아마 오클라호마 시티로 트레이드했는데 또 멜로 체면에 세계 최고 대회에서 뛰다가 그 중부 깡촌에서 어떻게 뜁니까? 나 못 뛰어 이래가지고 나 배째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뭐 말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멜로가 참 뉴욕 팬들이 잊었던 플레이오프 맛도 살려주고 그런 승리의 맛을 살려줬지만은 어쨌든 뭐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 예. 하지만 또 지금 또 뉴욕 와서 스테판 마블 이런 친구랑 손잡고 와서 막 구경하고 그래요. 막 그러고 있어요. 셀럽 대접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 기자가 딱 두 사람 얘기해 줬는데 두 사람 얘기 한 20명 얘기 같아. 스토리를 어찌나 맛있게 해주든지. 네, 너무 재밌어. 좋습니다. 버나드 킹과 카멜로 앤서니 얘기를 해줬고, 자 우리 네. 더블 드리블님.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유잉을 소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왔어요. 제가. 역시 끝이 좋지 않아. 그래서 근데 이제 윌리스 리드하고 브래들리는 끝이 좋았어. 뉴욕에서 우승했으니까. 우승했으니까. 근데 월드 프레이저는 끝이 안 좋았어.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 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프레이저는 그래도 해설자로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아니 뉴욕이 끝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이제 스테이시 오그만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 레리 존스는 뉴욕에서 지금 엠버서더면서 맨날 골프 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끝이 좋다니까. 자 갑시다. 근데 아무튼 유잉을 소개하면서도 뭔가 끝이 안 좋다는 얘기 결국엔 하겠지만 일단 예전 얘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1984년에 이제 올라준이 이끄는 휴스턴 대학을 상대로 MOEP라고 파이널 4 MVP를 수상하면서 85년 드래프트에 화려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 LA 올림픽에서 이미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미 미국 전역에서 스타인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버나드 킹이 이끌고 있던 거를 이제 유잉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8990 시즌 이 되자마자 이제 28.6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명실상부 뉴욕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뉴욕이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이 되었고 마이클 조던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10년간의 분투를 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혼, 팀에 보여준 헌신, 열정 이런 걸로 이제 뉴욕 닉스 팬들의 가슴 깊이 남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제 유잉이 건강할 때는 뭔가 팀이 잘 안 풀리고 뭐 실수들도 나오고 아쉬운 실수도 나가면서 이제 우승을 못했지만 특히 또 팀이 잘할 때는 유잉이 다쳐서 뉴욕이 이제 8번 시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뭐 파이널도 간 적이 있지만 결국에 우승을 쟁취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개인적인 수상운도 좀 없었더라고요. 이제 퍼스트 팀도 한 번밖에 들지 못했고 이제 MVP는 거의 10년 가까이 한 시즌을 제외하면 5위 안에 계속 들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워낙 센터들이 화려했기 때문에 결국엔 빛을 보지 못하고 말년에 이제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이제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자기는 떠나겠다라고 선언해서 시애틀로 올려서 조용히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비운의 아이콘으로 남았지만 엄청난 슈퍼스타인 건 부정할 수 없는 닉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네.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많은 선수들 이렇게 고대 괴물들을 아는 게 아니니까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방금 앞서 얘기하신 분들이랑 같이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줄리어스 랜드를 좀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많은 올드 뉴욕 팬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뉴욕 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최고의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2019-20 시즌에 뉴욕이 이제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언론들이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자이온 윌리엄슨 드래프트에서 1픽을 가져와서 자이온을 드래프트하는 것, 그리고 이제 FA로 풀리는 듀란트 어빙을 영입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셋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지책으로 데려온 게 3년 6,300만 달러로 줄리어스 랜드를 시즌 도중에 이제 영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셀러리를 좀 채우고 그냥 적당한 선수로 이제 사용하면서 나중에 트레이드 할 때 써먹겠다 뭐 이런 의도로 데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 시즌인 2021 시즌에 바운스백을 제대로 했어요. 이제 성적이 24.1득점에 10.1 리바운드, 6.0 어시스트에 이제 3점 슛이 41.1%로 굉장히 좋아지면서 팀을 동부 4위로 올리고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과 함께 본인은
기량 발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팬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제 우리는 랜들이고 이제 2라운드를 노려보겠다. 그리고 이제 상대는 5시드인 애틀란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랜들이 거하게 말아먹으면서 1승 4패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시점부터 이제 랜들을 이제 호불호가 되게 갈리게 되는데 정규 시즌에는 계속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2022 플레이오프에서 부진하고 작년에는 부상을 못 나오고 이러면서 그 와중에 브런슨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생겨서 이제는 떠나게 된 선수이지만 사실 리더십도 보여주고 그 뉴욕의 이런 패배 이미지를 걷어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2010년대 후반부터 있는 모든 뉴욕 선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가장 상징적인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랜들이랑 타운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번 방송에. 네. 랜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걔네들을 까지만은 되게 애틋해서 까는 거거든요. 되게 좋아해서. 맞아요. 그래서 뉴욕 팬분들한테 랜들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엄청 부진했었지만은 이 루징 팀을 스포트라이트로 다시 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였고 애틋한 존재가 아닐까. 네. 그리고 역시 끝이 좋지 않았다. 최 의원이 생각하는 랜들은 어떤 스토리가 또 있어요? 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뉴욕에서 그 볼 핸들러로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버티드 피켄롤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사실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먹잇감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플레이오프의 벽을 못 넘은 상황이 된 거죠. 그놈의 왼손 드리블, 그놈의 왼쪽 돌파. 이렇게 아, 이렇게 알 정도니 매첩하는 선수는 뻔히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때 그죠? 잘하더라도 우리가 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플레이오프 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했는데 고베어 때도 얘기했었고요. 그런 것처럼 랜들도 그때를 당한 거고 그거를 맞아요. 극복을 네. 못한 거고 감독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전술을 패턴을 못 찾았어야 만든 거죠. 되는데, 네, 그죠? 그런 거죠. 있을까요? 우리 티보도 형이 또 공격 쪽에서 탁 되게 똑똑한 분은 또 아니라서. 자, 어쨌든 이제 세 분이 뭐 두세 명씩 이제 선수들을 좀 언급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선수도 선수지만 닉스 구단의 쭉 역사를 보면 야, 요땐 진짜 좋았다. 왕조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소위 그와 반대 그 암흑기 시대들이 있잖아요. 세 분이 생각했을 때 왕조와 암흑기는 어떤 시대인가요? 최연 먼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또 역시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사실 50년대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그건 너무 오랜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60년대 먼저 암흑기 얘기를 해보면 60년대, 50년대는 보스턴의 시대죠. 보스턴과 뉴욕은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스턴은 잘 나가기 때문에 뉴욕은 그 보스턴을 맞서기 위해서 자꾸 드래프트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선수를 계속 못 뽑고 겸상이 안 되는구나. 상위권이 되더라도 못하면서 뭐 엄청나게 지금 1956년 그러니까 그 빌러셀이 등장하기 1년 전부터 66년까지 11시즌 중에 10번을 디비전 최하위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 컨퍼런스가 없었고 네. 동부와 서부 디비전이었기 때문에 디비전 최하위를 했다는 거는 그냥 최하위 이런 얘기죠. 예. 그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한 명씩 드래프트를 잘 하게 됩니다. 빌 브래들리 그리고 월트 프레이저. 월트 프레이저가 그 67년 2순위를 뽑았고요. 윌리스 리드 같은 경우에는 64년 2라운드 10순위 9개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2라운드 1번으로 뽑았고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강하게 된 거는 사실 그때 월트 빌람이라는 또 엄청난 센터를 뽑아요. 뭐 그 당시로 치면 4대 센터급 선수인데 윌리스 리드와 함께 같이 트윈타워로 썼는데 궁합이 전혀 안 맞았어요. 그 윌리스 리드도 죽고 월트 빌람이도 죽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파워포워드, 백인 파워포워드로서 굉장히 영리한 데이브 드부셔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스터가 정리가 되고 윌리스 리드가 파워포드에서 센터로 다시 돌아오고 데이브 드부셔가 파워포드가 되고 이러면서 로스터가 정리되면서 70년도에 결국은 우승을 했죠. 아까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커스를 4승 3패로 꺾고 우승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또 레이커스에게 1승 4패로 집니다. 72년도 하면 또 레이커스의 시즌이잖아요. 그때 네. 우승 막 달리고 그때 뭐 레이커스에게 1승 4패로 지면서 다시 또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다시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얼 몰로라는 올 NBA 퍼스트 팀에 있었던 가드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월트 프레이저와 또 충돌을 하면서 선수들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얼 몰로가 자신이 굴러온 노래이기 때문에 프레이저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면서 팀이 변화를 했고 73년도에 다시 또 4승 1패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 역시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레드 홀처만이고 필 잭슨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처음에 자기가 뉴욕닉스에 뽑혔을 때 자기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필 잭슨은 사우스다코타보다 전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팀 융화적인 팀 플레이적인 거를 강조하는 감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득점, 뭐 25득점 이상 넣은 선수 없고 10년 22득점 이상 넣은 선수가 없지만은 골고루 팀 플레이를 펼치면서 예, 결국은 두 번의 우승. 그게 뉴욕 최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때를 이끌었습니다. 최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과 엮였던 그때죠. 뭐 11시즌 중에 10번의 최하위를 기록한 시즌이 그때가 50년대 최악의 60년대를 넘나드는 그거를 거치면서 결국은 변화를 하는 거죠. 50년대는 그래도 준우승 3번 할 때는 또 그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에게 네. 2번을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조에게 무너졌었고 보스턴 왕조에게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팀이 망가졌습니다. 사실 그때 NBA 초창기 때는 사실 NBA가 지금과는 완전 달라서 구단주였던 네드 아이리시가 단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보스턴의 빌러셀과 상대할 선수 아니면은 뭐 조지 마이칸과 상대할 선수 이런 선수를 뽑는 결과마다 실패를 했어요. 1950년도에 보면은 NBA가 그 흑인 선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네드 아이리시가라는 영향력 있는 선수가 우리가 조지 마이칸을 잡으려면은 흑인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넷 클리프튼이라는 선수가 NBA에서 흑인 선수로 가장 먼저 계약을 한 선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에 있을 때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와 시범 경기를 시카고에서 했는데 이겼어요. 조지 마이칸을 잡은 센터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컸기 때문에 그 만약에 네다이레 씨가 그런 결정을 안 했으면은 흑인의 벽이 좀 더 늦게 뚫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영 기자. 닉스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역시 또 90년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90년대가 전반기와 또 후반기로 나뉘어요. 전반기는 팻 라일리 시대. 팻 라일리가 80년대 레이커스 그 화려한 오펜스를 이끌면서 이제 정상에 군림했었다면은 뉴욕으로 넘어오면은 세계 최고 도시의 프랜차이즈를 동부 컨퍼런스 최고의 수비팀 장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때 정말 80년대 그 거친 농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뉴욕도 정말 사생결단 수비. 진짜 매 경기 80점, 70점 이렇게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농구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팻 라일리가 마이애미로 떠나고 그 최고의 수비팀 물려받는 게 지금 이제 LA 클리퍼스의 디펜스 코디네이터로 있는 제프 뱅건디예요. 뱅건디가 오면서 또 다른 맛이 생기죠. 돈 넬슨이 중간에 돈 넬슨은 이제 하죠. 왜냐하면 돈 넬슨은 약간 레리 브라운처럼 삭제해야 돼요. 뉴욕 역사에서. 어쨌든 그분은 있고. 돈 넬슨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프 뱅건디가 그때 멋있어. 왜냐하면 돈 넬슨이 너무 막쳐가지고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고. 넬슨이 와서 근데 어시스턴트 코치로 뱅건디가 온 거니까. 그러니까 뱅건디가 넬슨이 원래 되게 지금 좀 희화화됐지. 넬슨이 NBA 역사에 되게 중요한 감독이거든요. 시대를 패러다임을 바꾼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게 뉴욕에서 안 통했던 거예요. 터가 안 좋았어 뉴욕이라 안 됐네요. 네, 터가 안 좋았어. 어쨌든 뱅건디가 오고 나서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NBA 흥행 기폭제가 됐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팻 라일리가 마이애미로 가고 뱅건디는 뉴욕에 남았는데 그러면 둘이가 또 같은 컨퍼런스입니다. 그렇죠. 자주 만나요. 근데 또 사이가 안 좋아. 여기 또 관계가 하나 또 있어요. 레이리 존슨이 뉴욕에 있고 알란조 모닝이 마이애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샬럿에서 원래 1년 상간으로 드래프트에서 처음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계약 문제도 있고 뭐 다른 사생활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닝은 마이애미로 가고 존슨은 뉴욕으로 왔습니다. 이 둘이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싸워야죠. 아니 만날 때마다 싸워. 아 진짜 만날 때마다 유니폼 찢어지고 막 코피 흐르고 막 입술 찢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가 더 재밌었죠. 그때 그런 좀 거친 농구, 야성적인 농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기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더블드레이님이 언급하신 1999년 그 위대한 8번 시드 업셋 1라운드에서 누굴 잡았습니까? 또 마이애미를 잡고 올라갑니다. 마이애미가 1번 시드 먹고 우리 우승할까 이러고 있는데 뉴욕이 거꾸로 때린 거죠. 그리고 2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 다 넘어서 파이널로 갑니다. 마침 그때는 조단도 은퇴하고 없어요. 뉴욕의 90년대 악기를 항상 시카고의 조단에 가로막았었는데 없습니다. 인디애나도 꺾었어요. 인디애나도 항상 둘이 싸우던 사이거든요. 인디애나도 꺾었습니다.
이제 서부에는 올라주원, 바클리, 칼말론 없어. 우리 이제 우승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튀어나온 거예요. 팀 덩컨이라고. 아 이상한 놈이야. 이게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너무 재밌다 이러는데 진짜 자기만 재밌어. 뉴욕은 재미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벤건디의 90년대 뉴욕이 정상 직전에서 이제 낙마하게 되죠. 그런 항쟁의 역사 끝나고 2000년대가 오는데 이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벤건디도 약간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사퇴해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내가 그냥 사표 낸 거야 그냥. 약간 이제 먹구름 보고. 그리고 이제 암흑기로 가야겠죠 이제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 뉴욕 팬들이 더블 드리빙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가 있어요. 나는 뭐 다른 팀 팬이야. 근데 뉴욕 팬이 앞에서 막 그러는 거야. 아 막 야질 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요 마법이 세 단어 말씀이 됩니다. 스칸 레이든, 아이자 토마스, 필 잭슨. 돌란도 얘기하면 되네. 돌란은 구단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요 세 단어만 얘기하면 되는데 벤건디가 도망가고 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레이든이 오고 나서 벤건디가 먹구름을 이제 눈치채고 도망을 갑니다. 자, 스칸 레이든, 아이자 토마스, 필 잭슨. 요거를 이제 MLB에 대보하면은 텍사스 버전 프린스 필더 그리고 엔젤스 버전 알버트 폴스와 앤서니 랜던 클리너 트리오예요. 아우 막 이름만 들어 숨이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턱 막혀. 내가 상대팀이 아니고 내가 숨이 막혀. 그 아트 모레나가 제임스 돌란이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제가 적어봤어요.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자 봅시다. 일단은 패트릭 유인 포함 충신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찰스 오클리 막 앤서니 메이슨 그 전에 나갔지만 어쨌든 존 스탁스 다 내보냈어요. 세술은 세 부대 잡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부대는 됐는데 세술이 누구냐? 일단 세술이 안토니오 맥다이스 무릎이 아파요. 막 전승기는 덴버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키스 베논 이거 충성은 뉴저지에서 하고 뉴욕에서 돈만 타갔어. 그리고 이제 스테판 마버리, 스티브 프랜시스, 에디 커리 막 뉴욕 오자마자 살이 쪄가지고 뛰지도 못해. 제롬 제임스 요거는 그냥 뉴욕 팬들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넘어가고 제임스는 젤런 로즈, 잭 랜돌프, 자말 크로포드 막 같은 기능성 친구를 농구는 5명이 뛰잖아요. 근데 똑같은 놈을 5명 영입한 거야. 센터도 없고 가드도 없고 포즈도 없고 똑같은 놈만 다 영입했어. 마버리, 크로포드 막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망합니다. 진짜 제대로 망합니다 뉴욕이. 그리고 이제 레이든과 토마스가 이제 결국 쫓겨나죠. 이게 제임스 돌란 구단주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거야. 똑같은 놈을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에서 벤치마크입니다. 도니 월시라고 인디애나에서 되게 잘하던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 4년 정도 계셨는데 그때가 뉴욕이 전성기였어요. 잠깐 사람이 죽기 전에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 잭슨 오기 전에 잠깐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때. 그래서 도니 월시가 와서 제대로 된 이제 행정을 하죠. 그때 이제 카멜로 앤슨을 데려오고 아말 사다마이어, 레리 브라운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이크 덴토니 또 마이크 우드슨이 여러분들이 과시하시는데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J.R. 스미스가 그때 되게 멀쩡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키도 데려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사람이 근데 막 심장이 멎으면은 오래 살 수가 없어. 이제 관뚜껑에 못을 박는데 그게 이제 필 잭슨이 왔습니다. 필 잭슨이 와서 못을 박는데 막 이게 어질어질해. 토마스는 되게 요란하게 관뚜껑에 못질했어요. 필 잭슨은 못질 안 하고 약간 스테이플러를 꽂는 게 이제 소리 안 나게 탕탕탕탕 해가지고 막 표현 기가 막히다. 이게 일단은 필 잭슨도 이게 보니까 이게 멜로는 안 돼. 이게 멜로한테 재계약 주고 쫓아내요. 아니 그냥 쫓아내든가. 또 재계약 주고 쫓아내고 이게 자기 안 되는 팀은 인맥 농구하잖아요. 그렇죠. 데릭 피셔라고 자기가 레이커스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데릭 피셔가 은퇴를 하니까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지도자로는. 이분은 어시스턴트 코치 또는 비디오 코디네이터 그런 경험 하나도 없이 바로 5년 4천만 달러를 꽂아줍니다. 너 와서 감독해라. 뉴욕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릭 피셔가 망하니까 인맥 농구 안 해야 되잖아.
또 해. 커트 램베스를 또 데려와. 그 레이커스 꼬봉이었어. 자기 꼬봉이었어 또. 시카고 시절부터 유명한 꼬봉이었어요. 그거 얼마 꼽아줘요 거긴? 거기는 이제 임시 감독이라서 별로 꽂아주진 않고 데려왔는데 어쩌겠어 망했어요 또. 이게 제프 호너스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정타로 이제 뉴욕 팬들이 유니콘이라고. 포르징기스와 함께 남은 우리 밝은 미래가 있다. 근데 또 필 잭슨이 보니까 또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야 또 싸워요 또 KP랑 또. 이제 구단주도 못 참죠.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필 잭슨이 가고 제가 나중에 얘기한 레온 로즈라는 유능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 암흑기가 뭐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뭐 2000년대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스칸 레이든, 아이자 토마스는 그때 뉴욕처럼 이상하게 구단 운영하는 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이 세계 최고 도시고 사치세를 많이 내서 돋보였을 뿐 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삽질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필 잭슨이 왔을 때는 이제 구단 행정이 되게 현대화되고 NBA 출신 그리고 통계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프런트 영입이 돼가지고 되게 선진화된 운영을 할 때요. 근데 필 잭슨은 쌍판에서 농구를 한 거야. 2010년대에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다행히 정말 죽기 전에 레온 로저가 와가지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뉴욕이. 그리고 필 잭슨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좋지 않았다.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감독도 뉴욕에 있어서는 끝이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 잭슨이 그 암흑했던 시기랑 동기어진한 거예요. 자기도 왜냐면 필 잭슨이 그 위대한 커리어가 뉴욕에서 끝났어요. 필 잭슨이 만약에 레이커스 또는 시카고로 돌아가서 그 본인의 위대했던 커리어가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되게 서글펐겠죠. 근데 뉴욕은 약간 고려정하기 좋은 팀이야. 뉴욕에서 끝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베런 데이비스도 있지 아마. 그래가지고 필 잭슨이 자기 죽을 것을 잘 찾아갔다. 몇 자리를 잘 찾아갔다.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네요. 근데 필 잭슨이 그 73년도 70년도 우승할 때 멤버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계속 원했던 거고 네, 그것도 역시 인맥 그렇죠. 뽑은 거죠. 인맥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도니 월시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이고요. 네. 인디아나를 아주 강팀으로 만들었고 뉴욕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뉴욕은 막 자꾸 뉴욕과 연관된 거를 데리고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조금 그게 안 쉬운데 진짜 농구 잘하는 뉴욕 선수들은 또 뉴욕을 알아요. 네. 네. 희한하다.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안 가고 그나마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에 간 마지막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론 아테스트였을 것 같아요. 이제 월드 메타피스라고 하죠. 그 선수 외에는 엘튼 브랜든이 뭐 잘하는 선수들이 라마 오덤도 그렇고 네. 뉴욕을 안 가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팀으로도 안 가고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도 안 가다 보니까 뉴욕이 지금 많이 그런 거에서 좀 죽은 거. 뉴욕 닉스의 선수로 필 잭슨은 좋았지만 지도자로서 필 잭슨은 꽝이네요, 그죠? 경영진이었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니 월시도 보니까 안 거예요. 4년쯤 있어 보니까 여기 있으면 나도 끝이 안 좋겠다. 그래서 인디애나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연기리 형이 아까 인맥 농구하셨는데 도니 월시가 떠나고 또 필 잭슨이 떠나고 꽂은 사람이 스티브 밀스라고 또 돌랑 가문의 꼬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농구가 됩니까? 또 안 되지. 참. 재밌다. 2000년대, 2020년대 뉴욕을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인 게 이제 더 이상 정말 좀 노골적인 인맥 농구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팀이 되잖아요. 이렇게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뉴욕이라는 시장이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스칼레이든이 뉴욕에서는 말아먹었지만 사실 유타라는 그렇죠. 팀을 두 번이나 준승하게 만든 단장이거든요. 네. 뉴욕으로 오면은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해지는 이상해지나. 거예요. 토마스도 인디애나에서는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요. 토론토에서도 잘했지. 토론토에서 되게 잘했고요. 근데 이 뉴욕에만 오면 다 이상해요. 필잭슨도 몹쓸 그렇고 뉴욕에 보면 도시네.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버려. 마이크 덴토니 감독도 잘했는데 뉴욕 오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레이리 브라운 그 위대한 감독도 뉴욕에서 짬처리 당했습니다. 그 위대한 감독도 뉴욕 여행 가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터가 안 좋아 터가. 자, 우리 더블 드리블님 너무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셨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터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뉴욕을 응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리온 로즈 사장이 임명되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임명될 때도 이거 인맥이다. 필 잭슨 시즌 약간 2다. 인맥 있죠. 이거 필 잭슨 시즌 2다. 왜냐면은 리온 로즈가 이제 에이전트 거물인데 CAA라는 에이전시에서 에이전트를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이제 에이전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돌란이 임명을 하면서 이런 뉴욕의 선수들이 안 오니까 추측이건데 이런 거물들이 올 수 있게 그런 말도 잘 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데 사실 팬들은 그렇게 믿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믿어요? 지금 완전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드래프트 너무 잘하고 이제 팀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추후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은 제가 뽑은 암흑기는 2018-19 시즌 이제 리온 로즈가 오기 전 시즌이죠.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사실 제가 농구를 그때부터 와가지고 근데 그때 뽑았습니다. 그때가 필 잭슨 말기고 이제 과도기인데 그때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네, 제가 농구를 거의 그때 처음 보는데 다른 팀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도 많이 느꼈어. 근데 많이 사람은 달랐죠. 구장에 꽉 차 있어요. 네. 저 사람들은 왜 이걸 돈 주고 보지? 그리고 머리에 뭘 씌워두고 봐요. 그리고 그리고 비싸 거기는. 비싸고 셀럽도 비싸대요. 되게 많어. 네. 네, 막 유명한 사람 앉아 있고 네. 하니까 이거 구린내가 난다. 음. 궁금하잖아요, 구린내 나면. 그래서 이제 파괴됐는데 아무튼 이제 2018-19 시즌을 보면은 그 2010년대 이제 드래프트 픽들을 보면은 뭐 앞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맥 이런 건지도 몰라도 픽들이 하나같이 다 망했잖아요. 포르징기스를 제외하면은. 그래서 2018-19 시즌의 로스터를 딱 보면은 정말 암울합니다. 이제 주력 선수가 에네스 칸터, 조아킴 노아인데 이제 내보냈고요. 근데 연봉은 가지고 있어요. 연 18밀 연봉을 그대로 가지고 내보내기만 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의 미래라고 억지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힘있게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왜 정점이냐면은 피지대 감독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무슨 농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막 찾아봐도 무슨 색깔로 농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선수들이 이제 투웨이 선수들 껴 들어오면서 무슨 그때 이제 한국이랑 연관이 있다고 해서 알론조 트리어 이런 선수들도 가끔 뛰어서 좋은 활약을 했었고 지금 서울 SK에서 뛰고 있는 아이자익스 선수도 마지막 경기에서 출전해서 뛰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여기는 뭘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이런 팀이었는데 리온 로즈를 임명하게 되면서 이제 황금기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자이온, 듀란트, 어빙을 놓치고 이제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제 RJ 베럿이 왔지만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막 억지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베럿이 다 해줄 거다.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저는 팬이 됐거든요. 사실 랜들이 잘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기운이 오더니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0년 드래프트에서 오비 토핀을 8픽으로 지명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24픽을 트레이드해서 25픽으로 이제 임마누엘 퀴클리를 지명하게 되는데 이게 2019년에 반짝했던 마커스 모리스를 이제 클리퍼스로 보내면서 얻어온 1라운드 픽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물론 그 시즌에 뭐 리온 로즈가 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이렇게 보낸 1라운드 픽 하나로 팀의 미래를 얻었고 또 이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픽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래프트 픽들을 보면은 21년에 뭐 쿠엔틴 그라임스나 뭐 그 전에 이제 미첼 로빈슨도 그렇고 이제 팀에서 쓸만한 선수들이 자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21년쯤에는 젊은 선수들과 랜들이 함께하는 이 뭔가 한 명이 지휘하지만 굉장히 삐걱거리면서 잘 가는 그런 농구가 됐고 21년도에는 이제 우승을 노려보겠다. 플레이오프 한번 갔으니까 에반 포니에랑 캔바 워커를 데려오는데 대실패했죠. 그때 이제 다시 암흑기가 찾아올 뻔했는데 이제 2022년에 제일런 브론슨을 영입하게 되면서 4년 104M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버페이라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고 근데 이미 이 영입도 사실 인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템퍼링이 정설이에요. 왜냐면은 근데 아빠가 코치인데 어쩔 거야. 이제 리온 로즈가 랜들이랑 함께 댈러스 경기 보러 가기도 하고 시즌 중에 그리고 아빠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시스턴트 코치로 임명이 되고 심지어 리온 로즈의 아들인 샘 로즈인가요? 브런슨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템퍼인데 그런 걸 무관하게 브런슨 영입을 밀어붙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죠. 그래서 지금 브런슨과 함께 이제 수많은 트레이드와 이런 걸 통해서 얻은 1라운드 픽으로 뭐 아노노비나 브리지스 이런 선수 연성하면서 2018년 19년이랑은 이제 눈부시게 달라진 로스터를 바탕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은 진짜 할 말이 많구나. 이게 되게 똑똑한 게 만약에 RJ 베럿과 임마누엘 퀴클리에 안주했다면은 지금의 뉴욕은 또 없어요. 근데 또 RJ 베럿과 퀴클리를 토론토로 보내고 오지 애누노비를 데려왔거든요. 애누노비를 데려온 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였어요. 애누노비가 오면서 뉴욕의 지금 시스템이 거의 방치문제였거든요. 그 활동에 많은 POA 수비수들
그리고 그 많은 퍼실리티들 그렇게 하면서 브리지스가 영입되고 하창이 영입될 수 있는 이제 판이 깔린 거죠. 지금의 뉴욕이 완성이 된 거죠. 타운스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뉴욕이 터가 안 좋다는데 터가 정말 좋아요. 거기가 진짜 맨하탄의 황금 네, 예, 맞아요.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진짜.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터가 좋죠. 그것만 해도 가치가 몇십 점 될걸요 아마. 그 너무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다들 맛이 가는 거예요? 터가 너무 세서 선수들이 선수들이 그 기에 눌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브런슨 이런 선수들은 이제 슈퍼스타에게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믿음직스럽고 딴짓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잘만 하면 진짜 슈퍼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력 있는 도시예요, 진짜 네. 뉴욕은. 뉴욕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이 된 것 같아 지금. 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빼먹은 이야기? 다음 기회에 이제 좀 이제 이번 시즌이라든지 또는 좀 로즈 사장이 부임되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면은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뉴욕 닉스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현재 뉴욕 닉스와 보스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인 시간이네요. 야, 본격적이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본격적인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프리퀄이 이 정도인데. 와. 자, 어쨌든 뉴욕 얘기를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마치겠고요. 20번째 시간에 최근의 뉴욕 닉스와 보스턴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